김민석 총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셔도 저 이 동네에서 출마 안 해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제가 정치를 은퇴하면, 정치를 그만두면 익산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시니까 박수를 많이 쳐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익산에서, 전북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 익산에서, 전북에서 앞으로 살 것 같아서 박수를 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혹시 빨리 은퇴하라 이러고 치시는 건 아니죠?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K국정설명회 전국을 다니면서 혹은 지방정부, 혹은 정당, 혹은 단체, 혹은 기업인들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K국정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두 군데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 JC입니다. JC가 같이 주최를 해주신 이유는 사실은 저도 청년회의소 멤버 출신입니다. 국회 JC 출신들이 상당히 있는데 국회 JC 소속이었던 특우회, 그러니까 JC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모임의 회장, JC 동회장을 하기도 했고, 아마 또 전북도는 오늘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의 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하니까 주최를 해주신 면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익산에 살고 싶다고 하니까 또 이제 그래서 그러셨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치를 안 하고 제가 18년 야인으로 있던 시절에 전국을 계속 다녔는데, 전국을 다녀보니까 저는 정말 전북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북, 그중에서도 익산, 사실은 어느 동까지 정해놨어요. 살 거를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 정헌율 시장님 계시지만 익산 명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따지자면 전북 출신 총리라고 봐도 되겠죠.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간략하게 우리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는가. 아주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는 바닥, 정치도 멈춰버리고 거의 계엄으로 바닥에 내 동댕이 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걱정과 비원과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를 출범할 수 있었죠.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6개월 달렸습니다. 6개월 달린 결과를 아주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반등시켰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조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달려가야 되고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번 지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옛날에 한국 경제가 막 10%, 20% 막 이렇게 막 달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집이 커지고 비교적 성장해서 다른 선진국들이 그러듯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우리 체격에 어느 정도 뛸 수 있는가, 그거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키와 체중과 체격을 놓고 볼 때 대략 한 1.8에서 2 정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언제? 윤석열 시절. 바닥으로 가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그것이 마이너스에 살아났냐? 윤석열 탄핵되니까. 놀랍죠. 경제라는 게 심리의 효과도 있어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0%를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원래 뛸 수 있는 정도의 체력. 지금 대략 1.8로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그 1.8까지 6개월 만에 바닥에서 지하를 뚫고 6개월 만에
새 정부에서 6개월 만에 올려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잘하면 1.8에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것을 더 올려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돈 좀 더 쓸까? 남들이 더 쓸까? 이런 등등 대여섯 가지의 지표를 종합한다고 하는 소비 심리가 100을 넘어서 쭉 몇 달째 이렇게 최초로 상승의 지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추이는 바로 최근까지 추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200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앞으로 코스피가 중장기적으로는 5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이 정부 임기 마지막 주 3, 4년 후에 3천 찍고 4천대까지 가면 사실 우리 정말 대성공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언론이나 야당은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 무슨 5천은 무슨 소리냐. 지금 어디까지 갔죠? 4,800대까지 가버렸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환율도, 수도권 부동산도, 청년 실업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가 앞날이 보이지 않던 절망 상태로부터 지난 6개월간에 분명하게 잘하면 어쩌면 살아날 수 있겠네 하는 희망이 보이도록 반전시킨 것.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해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민 모두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있죠. 야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나 있겠어? 미국이 만나주겠어? 한미 관세 협상 하긴 하겠어?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게 과연 일본보다 유리하게 하겠어? 이런 얘기 많았죠. 최고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세고 전 세계도 제일 센 나라. 관세 협상을 전 세계를 향해서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마음 놓고 사실 하지 못하면서 실은 협상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강한 나라. 와의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협상을 결론을 냈죠. 많은 보도가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미국이 주도해서 이번에 시작된 관세 협상에서 미국보다 유리하게 끝낸 나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세고 미국이 시작한 거니까. 그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번 관세 협상의 성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누가 덜 불리하게 했는가? 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했는가?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하게 했는가 아닌가가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에 비해서 다른 경제 국가에 비해서 전체 다른 협상을 했던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괜찮게 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 쉽지 않은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얻어내려고 노력해서 그 모든 협상에 딱 씌운 모자가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쉬운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미국 돈 되는 거 하려고 하고, 한국이 투자하라고 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고, 만약 그대로 전혀 우리가 똑같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갔다면 사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돈 되는 것만 한다. 투자를 할 때도 또 자금을 모으는 방식도 한국이 불리하고 경제적으로 해를 보는 방식은 안 한다. 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마스가. 최근에 군산에도, 미국이 조선을 할 거면 차라리 군산에서 하면 어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스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미국을 더 세게 해주자. 마스가는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력,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배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협상을 가장 잘 이끌어낸 전략입니다. 미국이 가장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배 잘 만드는 능력, 군함 잘 만드는 능력인데 막상 그것이 제일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쭉 이어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협상 전체를 보면서 덜 불리하게 끌어가는데 딱 협상의 지렛대로 쓴 그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미관세 협상이 끝날 때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군역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강한 나라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야 정말 속이 끓을 때가 많다. 그 얘기를 점잖게 표현한 거죠. 각국도생, 전 세계가 경제전쟁을 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비교적 여러 가지 상황을 협상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조선이 그랬듯이 앞으로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AI든 바이오든 만들어서 다른 나라라고 할 때 딱 이것만큼은 함부로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협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버티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터프 니고시에이터. 만만치 않은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정관 장관, 김영범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정말 잔뼈가 굵은 관료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내렸던 지침이 없었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다.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들었거든요.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되는 것은 결코 사인하지 않겠다. 버텨라. 시간에 쫓기지 마. 우리 김건영 지사님도 공무원 해보셨고, 우리 이원택 우리 의원님도 그런 도정 관련해서 직접 일도 해보셨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공무원도 해보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해방 이후에 어떤 사안이든 가지고 협상을 해서 시간이 딱 임박했는데 그것을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쭉 밀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협상한다는 건 실제로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냈어요. 깨질 것 같은 상황을 몇 번 넘기면서 저는 이번 한미관세 협상이 비교적 선방을 하면서 끝낸 가장 저변에는 대통령이 확고하게 딱 버티면서 판단했던 그러한 전략적인 다부짐이 작동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한미관세 협상 사실 참 어려운데 우리도 100% 만족 못하는 대목이 있지만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선방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많은 외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쪼개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재밌으셨죠? 타운홀 미팅 괜찮고 제일 재밌는 것은 업무 보고 생중계 진짜 재밌었죠? 우린 죽겠어요. 그거 만든다라면 죽겠습니다. 아우 힘들어요.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업무 보고 중간쯤에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업무 보호를 생중계한 것이 대통령이 주도한 그 영역을 이제 넘어서서 전 부처의 업무 보호 생중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중계 하세요 하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부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업무보고 공개를 누가 시작했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셨다. 근데 그때는 생중계를 안 했어요.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 철학이 이어져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국민 주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게요, 이번 업무 보고할 때 공무원들이 힘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업무 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게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였거든요.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 딱 끝나는 날 다들 보고로는 이제 끝났다, 아주 해피하다. 이제 조금 편해지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음 업무 보고는 6개월 있다 하잖아요. 아니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사실 이번 업무 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의 업무 보고를 기대합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발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첫 업무 보고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검증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점점 압박 검증이 심해질 것이고 책임감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한차원 높은 행정으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시고 댓글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가끔 받아가지고 대신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K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겠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 은퇴하신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외교를 잘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잘 지내는 거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잘 지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환심을 지혜롭게 사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국가들을 균형을 척척히 잡는 방향으로 북한과만 아직 냉각 관계에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들과 관계를 만들어 낸 거죠. 얼마 전에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청와대를 이제 옮긴 뒤에 청와대 옆에 총리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삼청동 수제비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비 먹고 우리 총리 공간 가서 커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도대체 근관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진핑 주석 샤오미 셀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 잠 못 자고 그거 지금 아이디어 짜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국익을 이루어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탄국가에 갔던 우리나라 기업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그분이 갈 때 이게 우리나라에 6개 있는 군관 중에 6번째 가장 좀 화려한 군관의 모델을 선물한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걸 들고 갔대요. 그 나라에서 건설 후주할 게 있었어요. 원래 자기 차례 아니야. 딴 나라 받기로 돼 있었어요. 갔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약간 센 사람이에요. 이걸 딱 들었는데 그 대통령 정상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그거냐고. 그리고 수주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인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중에 이렇게 보면 제일 잘한다의 이유가 외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였어? 아니잖아. 유학파였어? 아니잖아. 외국 가서 오래 살았어? 아니잖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외교를 잘하거든요. 근데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국가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틀을 정하는 문제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신 씨앗이 이때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보통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큰 나라 몇몇 정도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제들을 거의 매주 간격으로 쭉 당대표가 만나나가는 것을 저는 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러한 치열한 국정의 준비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비교적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위상, 정치적 위상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네. 투명하게 경제를 해왔습니다. 한미관세 협상을 할 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오너들을 개인 1대1로 또는 여러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 관세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같이 의논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거였다면, 독재자 시절이었다면 저런 만남이라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뭘 짓을 할까? 주위에서 뭔 소리를 할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CEO, 기업 CEO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의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언젠가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니까, 꾸밀 게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 하나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상세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낸 것이 경제, 노동 어떤 한 분야의 제도의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 B, C, D, E 여기 우리 김성주 우리 이사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정책위 부의장을 하셨고 지난 제가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집권플랜 본부장이라는 것을 할 때 A, B, C, D라는 것을 처음에 그 틀을 만들어서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문화와 컨텐츠, D, 디펜스, 방위산, E, 에너지. 우리는 이것이 미래로 가는 전략산업이라고 보고 이것을 살려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방향을 잡았고 예산에 넣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기초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에 최초로 우리 AI 수석 그리고 장관 AI 최고 전문가들 민간인들을 모셔왔고 AI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집어넣기로 했고 GPU 26만 장 이상을 확보했고 그리고 정말 세계 각국의 강국들과 경쟁해낼 수 있는 다양한 한편 데이터 센터 여기는 피지컬 AI 실증 이런 틀을 만들어냈고 비바이오 신약 농생명 등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의 바이오위원회를 딱 정리해서 이제 단연한 컨트롤 타워로 가려고 하고 있고 컨텐츠 앤 컬처 방위산업, 에너지, 지금 아리백산단 전북같이 제가 이걸 보면서 전북은 이 중에서 뭐뭐에 연관이 되느냐 A, AI 연관되죠? 피지컬 AI B, 농생명, 바이오 연관되죠? 컨텐츠 컬처 당연히 관광 등 연관되겠죠. D, 디펜스 아주 주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E, 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관되죠? A, B, E가 특히나 전북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이 독재도 하고 정치도 엉망으로 다 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것 하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집중점을 못 가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집중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온 김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결국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것 같은 문화국가입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보이고 있는 대로 문화국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 그림이 뭔지 아세요?
국중방.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 아시죠? 지금 관장이시잖아요. 제가 그분이 너무 자부심에 차서 이 자랑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국중박이 줄을 지고 저렇게 서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3위라는 겁니다. 지난해 6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1위, 2위가 어떤 나라냐? 루브르, 파리나 뭐 뉴욕 이런 데, 그런 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박물관은 남의 나라 때 반쯤 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만 갖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일본 등을 포함해서 세계 100나라 이상의 박물관장들이 와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어지간한 나라에는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하신다. 근데 우리는 젊은이들이, 애기들 데리고 유모차와 함께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의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문화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든지 거기에 프리미엄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새 정부가 강조했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회의 할 때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대통령이 계속해서 산재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산재 문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사실 의제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마실 줄 알아요. 두 번, 세 번 했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산재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큰 데는 줄고 있지만 50인 이상 50억 이하는 아직 줄지 않고 심지어 늘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산불입니다. 산불 대응의 방식을 저희가 지난해 바꿨습니다. 지난번에는 산불이 나면 일단 얼마나 나나 불이 번지나 보자 하고서 헬리콥터 띄우는 거를 일단 물 내리는 헬리콥터를 먼저 띄우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띄우자는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30분을 더 벌었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우리가 자살 지금 1년에 15,000이 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정동영 장관께서 전북이 매출한 탁월한 정치인이자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부 장관. 여러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오물풍선이요, 확선기관, 오물풍선이요, 확선기관 갈등이 계속됐어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부가 바뀐 것만으로도 오물풍선과 확선기는 사라졌어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 않고, 심지어 북한은 이제는 아예 통일이고 요거 말하지 말고 그냥 딴 나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고, 다행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략 좀 긍정적인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간단치 않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간단치 않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의 경쟁력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이 판을 흔들었고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거나 아니고 우리 추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류를 자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노력은 우리가 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 이런 구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만든 게 지난해 84편, 2015년 10년 전에 84편, 똑같은 84인데 과거는 상향이고 지금은 하향.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결코 그냥 낙관만 하고 가진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비교적 역대 정부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해 말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54%를 찍었습니다. 국회, 검찰, 법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더 잘해라.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겠다.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을 인정하겠다. 그러한 평가를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정치를 해온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로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조로 계속 달려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실 제가 주최 측에서 말씀 듣기를 쭉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 서면으로 봐서 남의 답변 드리고 한두 가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응답을 직접 하고 그리고 마치고서 오신 분들과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어서 가급적 빨리 마치겠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만들어 봤어요. 이 정부의 장관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룹핑을 해본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들, 전북에서 잘 아시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전북에서 지금 장관이 몇 분 나온 거예요? 김현덕 장관, 정동영 장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배출하셨네요. 제가 살 익산. 잘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장관 한 그룹이 있어요. 맞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 우리 과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은 네이버, LG 이런 때 쟁쟁한 기업에서 쟁쟁하던 분들이에요. 경제를 아는 분들.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거예요.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료를 오래 했던 분들. 외교부 장관, 재경부 장관,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여러분이 그 신뢰를 주셨던 정은경 장관. 세 번째 그룹이 간단하죠. 훌륭한 관료, 훌륭한 경제인, 훌륭한 정치인. 네 번째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워요. 송민호 장관 아시죠? 시작처장, 권오을 장관 어떤 분들이죠? 보수 정치에 있었거나 지난 정부에 있던 분들. 이분들이 몇 분 이렇게 있어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이자 후보로서 우리는 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중도화 모습까지 끌어안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기조가 연장되면서 새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원팀을 이렇게 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짠 틀을 유지해서 가급적 지난해 또는 올해 초까지 빨리 내란을 준비를 시키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신년사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통합의 기조를 더 지속하고 확대해 갈 것인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전북 경제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전북 경제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A, B, C, D, E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CES 세계 최고의 첨단 박람회에서 최고 인기가 로봇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최고의 경쟁을 갖고 이제 붙는 정말 최고의 격전지가 된 거 아닙니까? 피지컬 AI 달리 이야기하면 누가 더 근사한 로봇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해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요? 5천억? 6천억? 7천억? 1조요? 1조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전북이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해낼 수 있으시죠? 새만금을 설명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그린바이오 농경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북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런 과제를 잘 해내면 이재명 정부는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 달리 가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만 가려고 했던 그런 성장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진짜 지방주도 성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5급 산특이 그렇고 광역통합이 그렇고 서울에서부터 멀수록 수도권에서부터 멀수록 혜택을 주자는 것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북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정치를 마치고 전북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저는 전북에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오국 선택의 한 축으로서 이제 전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가 대전환의 길들을 지금까지처럼 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 고유의 독자적인 발전의 전략을 잘 만들어서 실행해가는 과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도지사님, 국회의원님들, 그 여기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그 어깨에 걸려 있는 것이다. 저희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정부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잘못할 때 질책해 주십시오. 그러나 질책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그래 새만금 우리 얼마나 했었냐.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책임있게 최종 그림을 다시 정리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제가 정부의 새만금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정리해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함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전북을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K국정 설명회 1차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